신라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신라젠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 신라젠 흐름을 보면 2285원으로 8% 이상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시가는 2130원이었고 장중 저가는 2060원. 그런데 장중 고점은 무려 2745원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약 1039만 주, 거래 대금은 약 262억 원까지 폭발했습니다. 거래량 증가율도 2500%를 넘어설 정도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신라젠은 조용히 8% 오른 종목이 아니라 장중 상한가를 위협할 정도로 자금이 몰렸다가 고점에서는 대규모 차익 실현까지 동시에 나온 종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이 움직임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재료가 떴죠. 신라젠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항암 바이러스라는 치료 방식 자체에 11년 만에 미국 FDA의 새로운 허가 사례가 나왔고, 시장이 그 순간 신라젠의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인 SJ600 시리즈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FDA는 지난 8월 6일 레플리민의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투드리케브를 옵디보와 병용하는 방식으로 가속 승인했습니다. 이게 오늘 신라젠 급등의 핵심이죠. 신라젠은 최근 하루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1039만 주가 거래됐죠. 거래 대금도 약 262억 원입니다. 즉 오늘 하루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생겼습니다. 2200원에 산 사람, 2400원에 산 사람, 2600원에서 산 사람, 2700원 이상에서 따라 붙은 사람 모두 한꺼번에 들어왔죠. 따라서 오늘은 대규모 손바뀜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건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죠.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담은 오늘 2,500원에서 2,700원대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후 주가가 다시 올라올 경우 본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폭발은 단순히 돈 많이 들어왔으니 좋다가 아니라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온 동시에 새로운 대규모 매물대도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에 승인된 약은 신라젠 약이 아니죠. 미국 바이오 기업 레플리민의 투드리케브입니다. FDA는 8월 6일 투드리케브를 옵디보, 니볼루밥과 병용하는 방식으로 가속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기존 PD-1 차단제 치료 이후에도 질환이 진행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피부 흑색종 성인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굉장히 큰 사건이냐면 미국에서 새로운 항암 바이러스가 허가된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이죠. 2015년 암젠의 임리직 이후 새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가 FDA 허가를 받은 사례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고, 이번 투드리케브가 그 공백을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발생한 것은 단순 종목 호재가 아니라 항암 바이러스라는 기술 영역 전체의 재평가죠. FDA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투드리케브와 니볼루맙 병용요법의 객관적 반응률 ORR은 24.2%였습니다.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14.1개월이었습니다. 즉 기존 PD-1 치료 이후에도 암이 진행된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에서 일부 환자의 종양이 의미있게 줄었고, 반응한 환자에서는 그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것이죠. FDA가 바로 이 반응률과 반응 지속기간을 근거로 가속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항암 바이러스 업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암 바이러스와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쓰는 전략이 실제 FDA 허가까지 갈 수 있다는 사례가 하나 더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속 승인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투드리케브가 완전히 모든 검증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 FDA는 가속 승인을 내렸죠. 따라서 레플리민은 승인 후 추가 확증 시험을 통해 실제 임상적 유용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승인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승인을 FDA가 이제 항암 바이러스면 쉽게 허가해준다라고 받아들이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겠죠. 오히려 레플리민 역시 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을 겪었습니다. FDA는 2025년 7월을 포함해 보완 요구를 했고, 임상 설계와 유효성 근거를 문제 삼았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후 자료 보완과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을 확보했죠. 즉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항암 바이러스의 허가문이 활짝 열렸다기보다 제대로 된 효능 데이터와 규제 전략이 있다면 항암 바이러스도 다시 FDA 허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사례로 증명됐다는 것이죠. 핵심은 같은 항암 바이러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신라젠은 아주 오래전부터 항암 바이러스를 개발해온 회사죠. 그리고 현재 신라젠이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SJ600 시리즈입니다. 신라젠 공식 설명을 보면 SJ600은 백시니아 바이러스 기반의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이죠. 가장 큰 개발 목표는 기존 항암 바이러스의 약점 가운데 하나인 정맥 투여 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드리케브와
SJ600의 차이가 나오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오늘 시장이 더 강하게 반응했다고 봅니다. 신라젠은 지난해 이탈리아 CDMO 기업 레이테라와 SJ600 시리즈 생산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죠. 레이테라는 SJ600을 향후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GMP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공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허도 확대해 왔습니다. SJ600 관련 국내 특허뿐 아니라 일본 특허 등 해외 IP 확보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FDA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신라젠도 단순 연구 논문 한 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기대가 붙을 수 있죠. 하지만 FDA가 승인한 것은 신라젠의 SJ600이 아닙니다. FDA가 승인한 약은 레필리민의 투드리케브이죠. 신라젠의 SJ600이 아닙니다. 투드리케브는 이미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쳐 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SJ600 시리즈는 오늘 기사에서도 명확하게 전 임상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FDA가 항암 바이러스를 승인했으니 SJ600도 곧 허가된다.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약은 바이러스 종류도 다르죠. 투드리케브는 HSV1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 기반이고 SJ600은 백시니아 바이러스 기반입니다. 투여 방식도 다릅니다. 투드리케브는 종양 내 직접 투여, SJ600은 정맥 투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둘을 같은 약처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동안 항암 바이러스 시장은 오랜 기간 FDA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기술이 실제 의약품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건가? FDA가 이 분야를 너무 까다롭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데 11년 만에 새로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항암 바이러스와 면역 관문 억제제를 결합한 전략이 실제 FDA 가속 승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에 적용하는 시장의 할인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시장에서 어렵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신라젠에 붙은 가장 큰 재평가 논리라고 봅니다. 투드리케브 역시 처음부터 쉽게 승인된 약이 아닙니다. FDA와 여러 차례 논쟁을 거쳤습니다. 단일군 임상 설계와 유효성 근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완 과정과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습니다. 결국 승인을 끌어낸 것은 ORR 24.2 그리고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 14.1개월이라는 사람 대상 임상 데이터였습니다. 신라젠도 결국 똑같습니다. 논문, 특허, CDMO, 전임상 이것들은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SJ600에 높은 가치를 붙이려면 사람에게 실제로 정맥 주사를 했을 때 안전한가, 종양까지 가는가, 종양이 줄어드는가, 반복 투여가 되는가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1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하지만 주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거래량이 하루만 폭발하고 다시 예전 수준으로 완전히 줄어든다면 단기 테마성 수급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후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 대금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SJ600 관련 임상 진입, GMP 생산, 특허, 기술 이전, 추가 전임상 데이터 같은 후속 재료가 붙는다면 오늘 거래량은 중기 재평가의 출발 거래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거래량만으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죠. 그래서 지금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산업 전체 규제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오랜만에 강력한 재평가 기회를 받은 상황이지만 오늘 1천만 주가 넘는 거래와 긴 윗꼬리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가격에 반영됐고 중기적으로는 결국 SJ600의 실제 임상 진입과 사람 대상 데이터가 오늘의 기대를 기업 가치로 바꿀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힘드시죠?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고 계신가요? 돈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일까요? 아니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똑같은 이유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는 97%가 돈을 못 버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단 3%의 사람들만 돈을 먹습니다. 왜 3%의 개인 투자자만 돈을 벌까요? 왜냐하면 97%의 사람들이 수익주는 바로 팔고 손실주는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장은 개미들을 죽이는 장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한국형 공포지수도 현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최근 시장에서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며 수익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매매 흐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짚어드리는 종가 베팅방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은 두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 장 마감 직전 종가의 매수 베팅을 진행해서 다음날 파는 전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방법이냐면 오후장에 매수를 하면 다음날 바로 떠서 수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공간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종가 베팅 방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세 종목씩 공유드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어제 종가 베팅에 참여하신 구독자분들만 해도 오늘 오전에 60% 이상의 급등 흐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긴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주식하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물린 거를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소액 투자자는 종목을 2개에서 3개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최근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종가 근처가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제가 전날 공유드렸던 세 종목 결과가 어땠는지만 보여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8월 18일에 공유드렸던 세 종목 MBR 모션, 화신전공, 한라캐스트 이렇게 세 종목 공유드렸었죠. 차세대 다관절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 수요 폭증 및 하반기 실적 퀀텀 점프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MBR 모션은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8일 종가 8% 이상 밀리면서 6,380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오전 장중 고가 21%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최고가 7,780원 찍었죠. 자, 이어서 화신전공은 현대차 차세대 휴머노이드 정밀 구동 부품 및 액추에이터 밸류체인 합류 기대감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8일 종가 6% 이상 밀리면서 4,145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거래량까지 붙으면서 5,380원 찍고 오전 장중 고가 무려 29% 이상의 단기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시면 삼성 노조 리스크 및 다이캐스팅 로봇 및 반도체 수의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한라캐스트는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8일 종가 5% 이상 밀리면서 11,870원에 마감했었죠.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13,640원 찍고 14% 이상의 급등 나와주면서 장중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MBR 모션 21% 이상, 화신전공 29% 이상, 한라캐스트 14%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전일 종가 베팅에 참여했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오늘 오전부터 64%의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매매 흐름을 직접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9815-2690 위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거나 시청자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 방의 링크를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 상관없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실시간 확인해서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 방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이 더 클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위 번호로 구독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당장 내일부터 좋은 종목들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혼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서 보는지 하루 이틀만 지켜보셔도 시장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면 번호 남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는 그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습니다. 종가 베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지켜보시다가 퇴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회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 흐름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종가 베팅에 직접 참여하셔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급등 흐름을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